최근 조회수가 200만에 육박한 덴마크식 자녀교육. 덴마크가 대표이신 이유가 덴마크 행복지수가 평균적으로 항상 최상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서양, 그러니까 특히 북유럽 쪽으로 간다면은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 영상 링크 달아놨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덴마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그냥 놀게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놀게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덴마크 부모님들은 감정이 솔직합니다. 거짓 감정 표현은 위험한 메시지라고 하고요. 동화도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 동화도 항상 다 들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세 번째, 체벌보다 규칙에 중점을 뒀습니다. 체벌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를 태클 가려는 건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여기선 이견을 달 게 없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이 교육 방식을 보면은 아이들의 욕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욕구를 존중해주는 교육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욕구를 옥죄는 교육 방식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훈육을 통한 학습, 절제해야 되고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뭐뭐 해선 안 되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교육 위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 자란 게 우리나라 아이들이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 방식인데, 이런 아이들 사이로 자유롭게 큰 아이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아가 돼요. 그 아이는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되고 이렇게 시비 걸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올바르게 키워지고 교육이 되면은 꼭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요?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이걸 뒷받쳐주지 못해요. 덴마크가 놀이문화에 중점을 뒀다면 우리나라는 한번 뭘까요? 학습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요새는 커리큘럼, 전에 말씀드렸던 거, 뭐 농장 체험을 간다든가, 뭐 행사, 동요 부르기, 글쓰기, 뭐 학기 말 때 발표회 연습, 활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교육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보단 통제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애들아, 이거 하려면 한 줄 서야 돼. 알았지? 너 왜 줄 안 서? 떠들지 마. 한 줄 섰는데 왜 장난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언어부터 요구하는 것이 다 통제에 집중이 돼 있어요. 저 역시도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요새는 이런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문화랑 이런 문화를 중첩시켜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요새는 연구를 좀 많이 해보고는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이걸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깨닫고 실천을 해도 괜히 잘못 적용했다가 내 아이가 문제아가 될 확률이 커지게 되거든요. 내 아이가 문제아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인식되고 싶어 할까요? 아니겠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유롭게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게 아이들다운 건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유롭게 둔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라요. 자유롭게 준다는 건 무책임한의 놀이터에 그냥 던져버린다든가 아니면 학원 같은 데 맡겨버리고 부모님들 혼자서 자유롭고 땡까땡까 노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놀게 하되 부모님들이 그 자유를 뒤에서 서브해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잘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 아이들을 놀이터에 자유롭게 두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아이한테 너무 뛰면 다쳐, 조심해, 통제하고 있잖아요. 훈육하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상세한 규칙을 가르쳐 주면서 설명을 해보셨나요? 얼마나 해보셨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 보통 뛰면 다쳐, 조심해 이 선에서 끝났을 거예요. 중간이 없죠. 아니면 잡아서 그냥 야단치거나 훈육한다든가. 그 중간에서 얘기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워요. 환경 조성 방식 자체부터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자유로움이라는 그 틀 안에서 서브해주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잘해주신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첫 번째 이유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중간 과정이 좀 많이 생략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수백 명의 부모님을 만나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무리. 안타까운 문화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이 자체의 행복보다 아이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관점이 센 편이고요. 이 영상에 댓글을 인용했지만 행복한 게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해야 행복한 거라고 인식이 많이 강한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뿌리 깊게 박힌 이 인식을 손보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이 바뀐다고 한들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긴 해요. 수업을 하는 저도 원치 않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장 선생님들이 컴플레인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교육 환경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바뀐다고 해도 교육 환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